자, 디스클러 시니어포트 장비를 이용해서 하드나 SSD 등의 저장 매체로 완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를 인식하기 전에 이 장비는 SATA, SAS, ID 저장 매체를 지울 수 있는 장비이고, 오래전에 단종된 ID 하드디스크를 삭제하시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별도 ID를 SATA로 변환한 컨버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판매되는 제품은 SATA하고 SAS를 지울 수 있게 되어 있고, SATA 하드나 SSD 등은 장비 앞에 있는 이 지그에다 기본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그 블록은 SAS 지원하기 때문에 SATA를 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SAS 하드디스크는 뒤에 있는 케이블을 분리하셔서 직접 디스크에다 꼽으신 후에 연결해서 삭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삭제 방식은 디스크를 부팅했을 때 와이프 탭을 선택을 하시고 몇 번을 지우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한 번, 세 번, 7번에서 두 가지의 방식, 최대 35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방식으로 삭제를 선택하시면 그 방식대로 삭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지워야 할 디스크들을 준비를 해놨고, 한번 이 디스크들을 연결한 다음에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삭제할 디스크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포트에다가 삭제 디스크를 다 연결하지는 않았고, 1번, 3번에는 SAS 하드디스크 3.5인치, 그리고 2.5인치 SSD 디스크, 2.5인치 하드디스크 SATA입니다. 그 3.5인치 SATA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각각 디스크들은 용량도 다르고 SSD나 하드 종류도 다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삭제를 진행할 건데, 삭제를 진행하면서 저희 장비가 지금 다른 삭제기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를 진행할 거고요. 연결을 한 상태에서 원하시는 삭제 횟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뒷면부에 보시는 한 번 또는 세 번, 7번. 자, 지정되어 있는 삭제 횟수 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을 따라가시고 한 번만 삭제를 하시더라도 절대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삭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가 연결되면은 UI의 우측 하단에 Y이라는 버튼이, 파란색 버튼이 보이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정말로 지울 건지 한번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삭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웠던 디스크들은 복구가 안 되니까 혹시나 잘못 디스크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고 누르면, 자, 먼저 위에 파워 LED, PL이라고 있는 LED가 빨간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 LED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저장 매체에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서칭 명령이 대기 상태로 떠 있는데, 이 대기 시간은 장비에서 시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는 40초의 서칭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연결되어 있는 각각 디스크에 칩에서 있는 정보를 읽어드려서 각 디스크의 모델명, 시리얼 넘버, 사용 데이터 전환할 수 있는 섹터의 숫자, 그리고 이 디스크들이 실제로 쓰기가 가능한 디스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디스크들을 찾게 되면은 지금 각각 포트의 스테이터스 LED가 주황색 불로 깜빡깜빡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황색 불이 깜빡거릴 때는 지금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스크의 전원이 그러니까 인식해서 삭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1번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는 지금 상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드 디스크 같은 거 삭제하실 때 노후화된 디스크를 지우다 보면은 한 번에 장비에서 디스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차 연결 시도를 하셔서 인식하시면 되고, 여러 차례 연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디스크가 이레이징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결함이 있는 디스크는 완전 파쇄라든가 다른 방식을 이용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모든 포트에다가 디스크를 연결해서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복제나 백업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진행을 할 때 하나의 프로그레시바를 이용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삭제에서는 16개의 포트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삭제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장비가 각각의 포트 개별로 삭제를 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 포트 연결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1번 디스크는 현재 지금 70기가짜리 사스 하드디스크 연결되어 있고, 지금 삭제 속도는 초당 약 90MB의 속도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 SSD가 연결되어 있고 초당 약 345MB의 속도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제 속도는 장비에서 내는 속도가 아니라 이 장비에서 지운다는 명령을 내렸을 때 실제 연결되어 있는 각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속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가 같이 실제 삭제 작업을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크기의 1% 이상을 삭제하게 되면 이 디스크를 끝내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대략적인 예상 시간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별로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10번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500기가 SATA SSD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초당 지운 속도는 약 초당 350MB 속도로 지우고 있고, 대략적으로 끝나는 종료 시간은 23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탭을 쳤을 때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셔서 보시거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보시면 더 큰 화면이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11번 SATA 하드디스크의 처리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용량 500기가인데 보시면 초당 123MB 정도의 속도로 훨씬 느리게 지우고 있습니다. 끝나는 예상 시간은 약 1시간 4분 정도. 분명히 지금 같은 500기가라도 SSD는 한 22분 정도에 종료가 되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 더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저희 디스크 컬러는 제외한 모든 삭제기들은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 중에 가장 늦게 끝나는 디스크가 작업이 끝나야 한 번 삭제 횟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어있는 포트가 있더라도 이미 작업 중이라면은 바로 디스크를 연결해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10번처럼 약 23% 진행했고 먼저 끝났더라도 다른 디스크가 작업이 안 끝났다면 해당 포트는 다음 모든 디스크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즉 제일 느린 디스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못 한다는 건데, 저희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한번 삭제를 했을 때 포트별 독립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비어있는 포트에 추가로 지울 수 있는 디스크를 연결해서 바로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번 포트 그리고 7번 포트에 각각 SSD하고 하드디스크를 인식시켜서 지워보겠습니다. 처음 지울 때는 우측 하단의 버튼에 Y비라는 버튼만 있었는데, 일단 삭제가 진행되면 고하고 스톱이라는 버튼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톱은 누르지 마십시오. 전체 삭제 작업이 중단되는 의미이고, 지금처럼 추가로 비어있는 포트에 새로운 디스크를 연결해서 지우실 때는 비어있는 포트에 디스크를 장착하시고 O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처음에 디스크를 인식시켰던 것처럼 또 인식창이 뜨면서 비어있는 포트에 새로운 디스크가 있는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도 각각의 제어창을 보시면은 기존의 삭제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삭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디스크에다가 추가 디스크를 삭제할 수 있고, 만약에 먼저 끝나는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해당 포트는 스테이터스 LED가 녹색불로 바뀌면서 파워 LED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트는
완료율이 100%라고 떠 있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끝난 해당 포트의 디스크는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뽑으시고 또 지우실 수 있는 디스크를 연결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제품들하고 크게 차별점이 있는 것이 디스크를 지우는 것은 장비에서 임의의 속도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에서는 삭제 명령을 얼마든지 빠르게 내릴 수가 있지만 물리적인 디스크의 쓰기 속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복리 포트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스크 서칭 하는 시간은 삭제가 끝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에서 이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상태가 새 하드 디스크라서 좋다고 하면은 서칭 시간을 줄이더라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지만 노후화되어 있다면 길게 해서 인식시켜야 디스크를 재차 인식시키는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연결했던 디스크에서도 또 정보를 읽어드려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거는 빨리 뽑으시고 계속 연결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른 설명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완전 삭제 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삭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취소를 한다거나 특정 이유 때문에 삭제가 중단된다면 스테이터스 LED에는 빨간색 버튼이 들어오고 각각 포트에서 선택 표시창은 빨간 글씨로 이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상대가 취소를 했을 경우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디스크가 지워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삭제 방식은 이레이징 방식,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를 특정 값을 오버라이팅을 해서 지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배드 섹터가 있다면 삭제는 끝까지 진행될 수가 없고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팩이라든가 별도의 방법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삭제가 끝나고 나면은 각각 포트에 삭제했던 이력을 장비에서 자동으로 레포트 형태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포트라는 탭이 있고 이 레포트 정보는 완전 삭제 중에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작업이 다 종료된 후에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자, 레포트 탭을 보시면 일단은 몇 가지의 쭉 문자열에 목록이 생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록에 대한 정보들은 먼저 시간 정보, 그리고 이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취소했는지, 그리고 각 디스크들의 모델명, 시리얼 넘버, 용량 등을 표기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삭제했던 이력들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은 엑셀하고 연동할 수 있는 표 형태로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 등 비어있는 저장 매체를 저희 장비에 USB 포트에 연결하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파일 또는 전태를 선택하셔서 익스포트 CSV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쉽게 보게 되는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 창이 하나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보내시면은 이 목록들을 내 컴퓨터에서 쉽게 관리하시는 엑셀에다 연동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칼럼 중 불필요한 정보들은 지워버리시고 이 목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칼럼을 만드시면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레포트들은 자동으로 PDF 형태로 장비 안에서 결과 레포트를 생성해 드립니다. 특정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뷰 레포트 눌러보시면 디스크 삭제 보고서라는 파일이 개별적으로 생성되어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자, 2번부터 미디어 정보에는 내가 지웠던 각 포트의 디스크의 모델명, 디스크의 시리얼 넘버, 디스크의 용량과 실제 섹터 숫자,
그리고 작업했던 시간 정보, 그리고 몇 회로 삭제했는지, 총 소요된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취소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은 이 디스크 클론의 장비의 버전이고, 이 장비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레퍼런스 넘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각각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했을 경우 관리자분이 수기로 사인하실 수 있도록 값들이 비워나 있고, 다시 레포트 앞단에 보시면은 1번의 고객정보 담당자 관리번호라는 부분은 비어져 있습니다. 자, 2번부터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정보이고, 1번 정보는 만약에 지우시기 전에 내가 레포트에 이 두 가지 값을 지정한 대로 꽂기를 원한다 하시면 삭제 전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해서 와입에서 삭제를 하시기 전에 인풋 유저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각각의 항목에 원하시는 데이터를 입력하신 후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삭제 결과 레포트에 입력한 값이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고,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 값을 남겨드리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 다수의 디스크를 삭제하시고 개별 레포트를 일일이 관리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한 장에 보다 많은 디스크 삭제 정보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파일에서 페이지당 1 레포트는 디폴트고 페이지당 10 레포트로 설정하시고 레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보고서에 총 10개의 삭제했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관리하거나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세팅 값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목록들을 지우시고 싶으시다면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이 데이터 값을 지우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번 삭제된 이 목록의 데이터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지우시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나머지 몇 가지 부가 기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중반부에 보시면은 유즈 베리파이, 자, 베리파이 10%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오프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전체 삭제가 끝나고 나서 각각 모든 디스크의 10% 되는 용량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실제 이 디스크가 삭제되어 있는지를 자동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 용량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1TB 하드디스크를 삭제 끝나고 나면은 100GB의 용량을 검사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다 받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한 클로닉스가 보증하는 것은 한 번만 삭제하더라도 절대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굳이 이 옵션을 활성화해서 필요 없는 시간을 더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삭제에 관련된 세팅에서의 확인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 값을 보시면 와이드라는 옵션이 있고 이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아까 레포트 값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포트는 각각 항목에서 원하시는 값을 개별로 선택해서 지우실 수도 있지만 세팅 값에 들어가서 와입에서 완전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와입 레포트 로고라는 거는 아까 레포트를 보여드려서 비어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입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전자 도장이라든가 삭제 필 이런 이미지들을 장비 안에 저장하면은 나중에 삭제가 끝나고 삭제 레포트에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능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베리케이션 타입, 자, 삭제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지워졌는지 검수를 하는 옵션인데
10%에서 100%까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검수 옵션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궁금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항상 디폴트인 오프 값으로 설정해서 삭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팅 값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환경 란에 들어가시면 Set 디스크 스캔 타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40초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시작은 30초부터 100초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폴트는 저는 50초에서 60초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드디스크가 상태가 좋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장비가 디스크를 인식할 수가 있고 노후화된 디스크일수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짧은 시간으로 설정하시면은 중간에 30초 안에 인식하지 못한 디스크를 고루 또 눌러서 인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삭제는 50에서 60초 정도의 시간을 설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부분에서 몇 가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Remove Slow Disk라는 거는 너무 느린 속도로 삭제하는 디스크는 임의적으로 장비에서 삭제를 탈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디폴트는 꺼져 있습니다. 만약에 키시고 자, 여기 있는 속도는 초당 걸리는 속도입니다. 2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초에 20MB로 지우고 있다는 뜻이고, 이 원하시는 값을 10에서 30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지우는 속도가 30MB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해당 포트에서는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느린 디스크에서 삭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사용의 가치도 없고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는 걸러내서 빠르게 다음 디스크 지울 수 있도록 사용하는 옵션이고, 기본적으로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리무브 파워 컨트롤은 작업 중인 디스크만 전원을 켜고 탈락된 디스크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ON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삭제하고 끝난 디스크는 스테이터스 LED가 녹색으로 바뀌고 파워 LED가 전원이 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를 뽑으시더라도 해당 디스크 손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삭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